지역사회의 40년 수건이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를 받으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되면서 지역사회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설악산 오색 지구는 지역 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이 내린 동해안 지역에 이틀 만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가 현재 운영 중인 레저와 태권도 조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통해 레저와 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40년 수건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양양군 오색리부터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한 거죠. 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향후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 김영배 강원도지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하며 중앙정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최종 사업 계획이 완료됐지만 8년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정부나 환경단체 입장과는 달리 지역에선 송전탑 건설은 되고 케이블카 건설은 안 되냐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조건부 협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40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겁니다. 강원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41년 걸렸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만큼 사업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냥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지 기능 양상 방안을 마련하고 상부 정류장의 높이와 규모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선 도청 내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라는 큰 산을 넘게 되면서 지역사회는 40년 수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낙후된 설악산 오색 지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관광 인프라를 갖추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과 전봉산 사이에 위치한 남설악 오색지구. 빼어난 산세에다 오색약수터, 온천 등으로 단풍철이면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하지만 자연 경관 외에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 없다 보니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지구는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체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확충이 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고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수건이 해결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기쁨은 여기 주민들뿐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관광객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설악산 오색지구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열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설악산을 사계절 조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는 데다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연계하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만 생기면 지역 경제, 속초, 양양, 고성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같이 함께하는 테마, 관광 테마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건 지난 2019년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지 무려 4년여 만입니다. 이제 남은 인허가 절차는 문화재 현상 변경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비롯해 모두 14건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안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권이 하나가 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개발 계획을 수료한다 말씀드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케이블카만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했던 부분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준공 목표는 2026년. 30여 년 만에 육상 국립공원에 새로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에 폭설이 내린 지 이틀 만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릉을 비롯해 동해안 전역과 강원 산간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시료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 27일 낮 1시 20분쯤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3월 1일 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강원도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 유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또 기념행사에 이어 춘천시청 시민의 종각에서 타종식을 열고 3.1절의 뜻과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여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기상청의 중기예보까지 나와 산불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산불 통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38%나 늘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면적 또한 10년 평균보다 7배나 늘었는데요.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또 장기화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네, 서울 일부 지역은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장에는 아직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이 일주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2주 만에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서는 대부분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거래량과 매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2주 사이 실거래가가 3억 원 넘게 오른 단지 역시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매매가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6억대 거래가 몇 개 됐다가 한참 안 됐다가 이번에 13억에 지인 간에 아들하고 엄마 간의 거래가 13억 됐다가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거래된 거하고 갭이 한 2억 차이 나니까.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17일 기준 직전주와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하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돼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라든지 관망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물 호가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뭐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당장 막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강릉 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지급 한도는 월 30만 원의 10%로 한 달에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 지원 전액 삭감 방향에 따라 할인율을 6%로 운영했지만 최근 국비가 일부 지원돼 할인율을 10%로 높인다고 강릉시는 설명했습니다. 양구군도 다음 달부터 양구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하는데요. 양구군은 상품권을 연중 10% 할인에 판매하고 명절과 축제 기간에는 15%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문짝 달아놨다 이거야. 너네 다니기 쉽게 이게 쉽게 이렇게 문을 해놓고 이걸 열어놓는 거야 그냥. 다른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쳐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뭐 겨울 기다리고 농사 자재 싣고 다니는데 언제 열어뒀다 또 언제 하냐 이걸. 그 설치 해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많이 차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울타리가 휘어져 가지고서 도로를 덮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고,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이거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